자, 이번에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6.93%를 기록했는데요. 경북은 최종 41.02% 기록했습니다. 경북의 의성을 비롯한 7개 시군이 사전투표율 50% 넘기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 사전투표율만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서 좀 본인 진영에 유리하게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만 사전투표를 독려해 왔었죠. 그런데 이번 20대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함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을 것이다. 또 이 양 후보 간의 이 팽팽한 접전이 투표로 이끌었을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도적으로 저는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전투표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또 특별하게 활동할 것도 없어요.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투표는 하자 이런 심리가 작용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꼽아봅니다. 그리고 네. 사전투표가 더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 이 본투표 때는 지정된 선거구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민들이 좀 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사전투표의 편리성을 2030 세대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네. 것 같아요. 했는데 이게 팬덤 투표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뭘 공약이 뭐가 좋아서 했냐, 후보가 왜 좋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안 따졌대요. 그냥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찍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보수 정당에서 그 처음으로 투표 독려를 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전투표를 독려해가지고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덕을 봤다. 실제적으로 투표율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0.1% 보이던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전투표율은 뭐 전라도 같은 경우 이미 50%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덕을 많이 봤다. 이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잘 모르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칭찬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율도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총투표율이 한 80% 육박할 거라고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적인 사전투표율과 다르게 본투표율이 전국에서 77.1%, 경북에서는 78.1%를 기록했습니다. 이 최종 투표율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예상하기에 지난 대선과 좀 비슷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유권자가 지난 대선보다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당선된 당선자도 최다 득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이 패배한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역대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제외하고 중도층에서는 누굴 찍어야 돼? 진짜 선거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이 층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80%의 벽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 팬덤층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팬덤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이 중도층이 한 10%에서 15%가 늘 있어 왔잖아요. 여기에다가 무응답층까지 더하면 약 20% 정도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왔던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 77% 정도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게 80%를 넘은 대선이 13대, 14대, 15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제 80%가 넘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거리에서 쟁취한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시에 굉장한 우리 사회의 전환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팬을 몰고 다니는 그런 스타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팬덤 정치이긴 하지만은 그때하고는 다르게 네거티브 팬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이가 국민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자세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싶고 40대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60대 투표율이 높았던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만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민주당 심판에 대한 40대의 실망, 이것이
이번 선거를 승패를 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천영길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말이었죠, 검사 시절. 이 사람에 충성하기보다는 시스템대로 운영하는 이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